이 그림이 뭐냐면 제조업의 설비 투자 사이클 지표예요. 그리고 여기 음영 부분이 경기 침체 구간들인데, 보시면 설비 투자가 쭉 증가할 때가 경기 회복 성장 국면이고, 떨어질 때 이런 구간들이 경기가 침체되거나 둔화되는 국면, 뭐 이렇게 구분을 내릴 수 있는데 쭉 설명을 드릴게요. 제조업 설비 투자 사이클의 지표의 기원은 뭐냐? 바로 주굴라 파동이라는, 학교 다닐 때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던 이런 내용일 겁니다. 외우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죠. 1800년대에 경제학자들은 무엇이 경기 호황과 공황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지 연구하는데, 바로 규칙적인 사이클이 있다, 이걸 통계를 통해서 밝혀낸 인물이 조세프 클레멘트 주굴라라는 이런 학자입니다. 그 이름을 따서 주굴라 파동이 만들어진 거죠. 그게 바로 이 설비 투자 사이클인 주굴라 사이클인데, 설비 투자의 변동이 바로 경기 순환을 이끌어내고요, 그것 때문에 생산이 증가하고 고용이 늘어나고 물가가 상승하고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설비 투자는 언제 변동을 하냐? 기술 혁신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10년에 한 번씩 온다, 이 소리죠. 그래서 설비 투자가 그림처럼 이렇게 쭉 증가하는 구간에는 경기가 회복되고 성장하는 구간이고, 설비 투자가 감소하는 구간들에서는 경기가 침체되고 뭐 주식시장도 폭락하고 그러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가져왔는데, 검은색이 아까 보여드린 설비 투자 사이클이고 노란색이 미국 주식시장입니다. 설비 투자 사이클과 주식시장을 비교해보면 대략적인 매수 시점의 가늠이 가능하죠. 2000년대 이전에 보시면 설비 투자가 쭉 올라올 때 주식시장도 올라오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금융위기 전에도 보면 올라올 때 올라오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2020년대 요 가면서 조금 달라지는데, 대부분 구간 다 유사하다가 2019년에는 설비 투자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뭔가 위험하니까 주식을 팔아야 될 시점이지만 오히려 주식시장은 살짝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터졌죠. 2022년 현재는 어떻죠? 설비 투자 사이클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주식시장은 먼저 떨어졌어요. 자, 이렇게 변수가 가장 많은 곳이 주식시장이고, 지난 30년간 차트를 함께 봤는데 2019년이나 2022년 현재와 같이 이렇게 약 10% 정도 구간에, 차트를 늘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구간들에서는 일정한 주기로 좀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확률적으로 거의 90%가 맞아 들어가니까 이건 계속 따라야 될 원칙이잖아요. 근데 다수의 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2022년에 이렇게 사이클 좀 다르고 경제지표 다르게 나왔다고 원칙을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원칙을 버리고 다른 뭐 100% 맞는 그런 지름길이 없을까 찾아보다가 요게 한참을 돌고 돌아서 다시 원칙으로 돌아온다, 이거예요. 당연히 주식시장의 정확한 고점과 저점은 맞출 수 없겠지만 우리는 변하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주식을 매수해야 될 시기는 언제냐? 이렇게 경기가 둔화된 이후에 설비 투자가 쭉 늘어나는 이런 시점에 계속 주식을 매수하고, 그 다음에 보유를 하고 있다가 설비 투자가 둔화되는 시점들에 이렇게 매도를 하고, 역시나 다시 설비 투자가 증가하는 이런 시점에 보유를 하고, 둔화될 때 매도를 하고, 이런 것들을 무한 반복하면은, 일단 지금 2022년에는 조금 안 좋을 수는 있었지만 여기도 보시면 매수 구간들이 이런 구간들이잖아요. 우리 채널에서도 요때 매도하고 요때 샀던 거 영상 보면 나오는데, 요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뭐 크게 손해도 없고 마이너스도 없고 오히려 수익이 있는 그런 구간들이죠. 역시나 이걸 그냥 역사적으로 무한 반복하기만 하면은 적정한 수익률을 계속 쌓아갈 수 있다. 이게 바로 경제적 이론을 근거한 원칙 투자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의 시기는 설비 투자가 다시 증가할 때, 특히 재고도 같이 증가하죠. 반대로 매도의 시기는 설비 투자가 감소할 때, 재고도 함께 감소하는 시기다. 요걸 원칙으로 하고, 가끔 변수가 있을 수 있어도 그거는 그냥 받아들이고 계속 무한 반복하는 게 좋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가장 어렵고 무서운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바로 선반영입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이 저점이다, 매수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면은 이 원칙을 어기게 만드는 마법의 단어, 바로 선반영이라는 거예요. 그림 보시면 미국 주식시장이 지금 많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이건 선반영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 이런 논리인데, 자, 그런데 지금 다수의 경제지표들, 설비 투자 사이클도 보면은 지금 조금씩 둔화되고 있어서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이런 구간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맞춰져 있는 구간들이에요. 이게 조금 더 떨어지기 시작하건 아니면 횡보하다가 갑자기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말고 다수 지표들, 우리가 모니터링 해드리는 지표들에서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경고들이 나오고 있는 이런 시점에 우리 원칙은 뭐죠? 매수의 시점. 경기가 침체되고 난 후에 설비 투자 사이클이 다시 올라오는 이런 구간들이 매수의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이런 원칙을 전부 다 그냥 어기고 이게 선반영됐다 하면서 아직 뭐
떨어지고 올라오는 요런 원칙도 안 돼 있는 요런 상황에 굳이 소중한 자산을 전부 다 때려박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다시 또 떨어지고 다시 이렇게 설비 투자가 올라갈 거예요. 그때 매수하면 됩니다. 우리 인생이 생각보다 짧지 않아요. 그래서 기회가 많습니다. 원하는 공이 날아왔을 때 그때 배트를 딱 휘두르면 되지, 아무거나 계속 휘두르다 보면은 오히려 삼진 아웃을 당하고 퇴출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원하는 공이 올 때까지 계속 기다렸다가 배트를 휘둘려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원칙도 어긋나는 이런 시점에 선반영이라는 생각으로 무조건 매수를 하는 건 저는 옳다고 보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앞서서 설비 투자 사이클 요 경제 지표만 봤는데 발표되는 다수 경제 지표들이 있어요. 이 지표들을 전부 다 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다수 경제 지표들에서는 각각 고유한 이런 시그널을 줍니다. 그 시그널이 하나로 뭉쳐지는, 이제 모든 지표에서 지금이 매수해야 되는 이런 원칙적인 구간이다, 뭐 매도해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동시에 나오면 그때 우리가 고민을 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살펴볼 경제 지표는 뭐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예요. 여기서 과연 어떤 시그널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는 한 500명을 대상으로 여러가지 설문조사를 해서 소비 심리를 판단하는데, 어떤 것을 설문조사할까요? 개인 재정 상황입니다. 현재 재정 상황이 어떠냐, 향후 5년에 뭐 소득 상황, 재정 상황은 어떻게 되냐, 이런 여러가지 설문을 하고, 이게 끝이 아니죠. 퇴직 소득이 적절할지, 뭐 주식시장의 현재 가치, 뭐 주식시장의 상승 가능성부터 시작해서 비즈니스 상황이죠. 현재 경영 상황은 어떠냐, 향후 5년 내 상황은 어떠냐, 과거 및 현재 상황은 어떠냐, 이런 것도 조사하고, 예상 실업률은 어떠냐, 금리 변동은 어떠냐, 그리고 가정용 대형 가전제품 있죠. 내구재라 그러죠. 이게 경기를 굉장히 크게 반영하니까 이걸 앞으로 구매할 의사가 있냐, 지금 상황은 어떠냐, 그리고 차량도 그렇죠. 요거에 대한 조사도 하고, 주택도 앞으로 살 거냐, 지금은 어떻게 될 거냐, 향후 5년 동안 주택은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런 다양한 부분을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경제 상황을 알 수 있는 경제 상황 지수를 산출할 수 있고, 소비자 기대 지수 어떻게 될 건지 이것도 산출할 수 있죠. 요 두 가지를 합한 종합 지수가 바로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거예요. 특히 뭐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여기 그림 보시면은 변동성이 생각보다 큽니다. 네, 막 전쟁이 터진다는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간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흐름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는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이 장기 차트를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금리라는 요인이 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 대출 이자라든가 물가, 자산 가격 등 이런 변동 요인이 있기 때문에 금리에 따라서 소비가 굉장히 많이 변해요. 근데 이걸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1990년대 이전까지 이 부분 제가 끊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들을 보시면 소비자 심리가 갑자기 증가했다가 떨어졌다가 갑자기 증가했다 떨어졌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크게 반복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거의 1980년대, 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기준금리를 올라가는 속도가 딱 지금과 같았어요. 엄청나게 빨리 올리고 엄청나게 빨리 내리고 했습니다. 기준금리를 확 내리면 소비가 살아났다가 기준금리가 확 올라가니까 소비가 심리가 확 줄어들고, 마치 지금 같은 상황이 반복됐던 게 거의 1990년대 이전 이런 상황이라는 거고요. 그러면 1990년대 이후에 2019년 정도까지 어떠냐, 이것도 나눈 차트를 보면 기준금리가 서서히 올라가고 미연준이 소통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급작스럽게 소비심리가 위축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임계점에 도달할 때까지 소비심리는 살아있다가 떨어지죠. 그래서 1990년대 이후만 보셔도 이렇게 쭉 소비심리가 좋아지고, 뭐 소비심리가 크게 안 떨어지고 소비심리가 좋아지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거, 2022년 현재는 어떠냐? 과거 1980년대와 유사한 모양이 됐습니다. 소비심리가 갑자기 늘었다가 갑자기 떨어져요. 이유는 뭐죠?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 거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아마 1980년대와 같은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좀 큽니다. 왜냐하면은 학습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2022년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아, 기준금리가 예상보다 너무 빨리 올라갈 수 있고 소비 심리가 이렇게 확 줄어들 수도 있구나. 그럼 주식시장이 폭락을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인상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주식을 좀 앞으로는 빨리 팔아치울 다음 사이클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되고 앞으로는 어떤가, 이것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죠. 11월 발표된 소비자 심리지수, 요 큰 흐름은 약간 올라왔다 떨어지는 흐름이고, 세부 내용을 볼게요. 이게 54.7로 이렇게 계속 떨어지던 와중에 살짝 들었다가 또 떨어지고 있어요. 요 그림 보시면 이렇게 떨어지는 상태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 요겁니다. 여전히 급격히 소비가 살아나긴 굉장히 힘든 경제 상황이고 소비 심리는 계속 안 좋다, 이거예요. 그럼 앞으로 소비 심리가 급격히 살아날까? 당분간 어렵죠. 기준금리만 봐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미연준 기준금리인데요. 2022년 현재 실질 기준금리는 3.8%입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 이 상태죠. 근데 2019년 최고점이 얼마냐? 2.45거든요. 여기는 지금 월등히 넘어선 상태고 2007년도 5.4% 대비해서도 뭐 한 자이언스탯 2번 정도만 하면 5.4% 정도 뛰어 올라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즉 얼마 안 남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기준금리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사람들이 뭐 대출 받아서 본격적으로 투자하고 그럴 수가 없죠. 특히 가장 큰 거는 뭐냐면은 돈을 풀어낸 양 자체가 틀리다는 거예요. 미연준의 보유 자산이거든요. 보시면 2007년 당시보다는 거의 한 7배 정도 지금 돈을 많이 풀어냈고 2019년보다는 2배 가까이 많은 돈을 풀어낸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준금리는 지금 비슷해지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미연준이 돈을 이렇게 많이 풀어냈다는 말은 뭐냐면 대출이 그만큼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출 이자 부담이 어마어마해지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대출 받고 소비하고 할까요? 아니죠. 향후에 다시 기준금리가 쭉 제로로 떨어지고 여기 보유자산도 어느 정도 많이 좀 떨어진 상황에 그 다음에야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소비를 늘리겠죠. 그럼 그 시점부터가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주식을 사야 될 시점이 되는 겁니다. 지금 살펴봤지만 다수의 경제 지표들은 지금 실물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향후 침체로 갈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주식시장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고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에 랠리가 나오고 있죠. 이것도 역사적인 반복이다. 이렇게 지난 영상들에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너무 재탕하면 그러니까 그 차트는 안 보여드리고 어쨌든 큰 흐름에서 다수 경제 지표들이 지금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로 가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단기적인 랠리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언제가 최고점인지 몰라요. 적정한 시점에 뛰어내려야 되죠. 매도하고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되셔서 후원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말로만 때우지 않아요. 한 달 교육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영상 하단의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면 꼭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